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상장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외국인 개인 투자자가 10,000명을 돌파한 것으로 보입니다. 케이만 아일랜드, 버진 아일랜드, 버뮤다 등 조세 회피 지역에서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은 모두 기관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금감원에 등록이 된 외국인 개인 투자자는 9,98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고 한 달 새 사이에 30명 이상이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이달 들어 외국인 개인 투자자는 이미 10,000명 선을 넘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저축은행 비리로 중징계를 받았는데도 퇴임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금융당국이 발끈하며 징계 내용을 조기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김 행장이 조속히 사퇴해야 한다는 메시지인 셈인데 김 행장이 끝까지 버티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까지 포함해 하나금융 내부 통제 전반에 대한 고강도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잠긴 가운데 증권가에도 음주 및 골프 자제령이 내려졌습니다. 증권 유관 기관들도 예정돼 있던 행사를 잇따라 취소했고 일부 증권사는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 대한 자원봉사자 파견 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재훈 금융위원장은 내일 중소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 금융 규제에 관련한 기업인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었으나 역시 취소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정혜림입니다. 코스피지수 2000선 재돌파를 하면서 오늘장 강보합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 외국인이 매도 전환하는 바람에 1990선까지 밀리기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외국인 순매수 전환하면서 지수 상승 이끌고 있습니다. 6거래일 연속 순매수 기조 이어나가고 있고요. 기관도 동참하고 있지만 기관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기관이 매수 강도가 점점 약해지면서 현재 매도로 전환할 조짐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한 번 다시 기관의 발목을 잡히면서 2000선 재탈환에 실패하게 될지 장 마감까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2003포인트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움직임 오늘도 강세 움직이긴 하지만 570선 위로 올라선 이후에 주춤한 모습입니다. 전 고점을 눈앞에 두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요. 코스닥도 오늘 강세 기조 이어나가곤 있지만 여전히 상승폭을 확대하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하고 있고 570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러원 환율 오늘 하락 압력 받고 있는데요. 장중에 1,040원대를 회복을 해서 안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1,040원대 부근에서 상승과 하락, 등락을 거듭하면서 조심스러운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환율 추이도 잠시 후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 이야기 두 전문가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대신증권 글로벌 마켓 전략실의 이경민 연구위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2000선 탈환 시도 중에 있긴 하지만 불안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보니까 또다시 일일천하로 끝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200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보자면은 코스피는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좀 하방력 시선을 확보해가면서 200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상승 탄력이 제한적인 이유는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고 있지만 기관의 매물 압력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번 주 후반에 국내 주요 이슈들을 앞두고 있어 관망 심리가 짙어지는 양상입니다. 23일에는 중국 제조업 PMI 지수, 그리고 유럽 PMI,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LG 디스플레이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고요. 24일에는 한국 1분기 경제성장률과 SK 하이닉스, 현대차, 대림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짙어진 관망 심리는 거래대금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데요. 거래대금은 4월 9일, 그러니까 4조 8천억 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하면서 전일에는 2조 2천억 원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극심한 거래대금 감소,
그리고 관망 심리가 최근 코스피가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하더라도 탄력적인 흐름을 보이지 못하는 큰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거래대금 추이를 보면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이후 급감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대금도 감소를 했고 또 관망 심리가 작용하다 보니까 2000선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오늘 과연 안착에 성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580선 전고점을 다가서면서 주춤한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마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코스피 지금 최근 등락 과정은 2000선 안착을 위한 마지막 진통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일 중국경제지표 발표에 따라 좀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겠지만 극심한 거래대금 감소는 2000선 안착을 위한 마지막 진통 과정의 증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 단기 추세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방향성은 경기지표 호전 그리고 실적 불확실성 완화가 추가 상승의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선 전에서는 실적 안정성과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은 IT 자동차 그리고 은행 철강 업종에 대한 관심을 높여가실 필요가 있겠고요. 반면 코스닥 시장은 570선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좀 과열에 대한 우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격도라든지 과열 지표들이 굉장히 극심한 과열권에 진입하고 있어서 상승폭이 크고 어느 정도 수익을 확보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을 고려할 시점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0선 부근에서는 IT 자동차 종목 눈여겨보자고 말씀하셨고 최근 코스닥이 과열된 조짐이 있다. 좀 상승폭이 큰 업종들은 차익 실현에 도전해보자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 동향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달러원 환율 장중에 1040원대를 회복을 해서 좀 상승 압력을 받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하락 압력 받고 있습니다. 현 시장 흐름부터 체크해 주시죠. 네, 달러원이 오늘 1040원을 전후한 등락 장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30전이 하락한 1038원 70전에 개장했는데요. 개장 이후 1042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계 은행의 해지성 달러 수요가 유입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와 더불어서 여교의 시장 참여자들의 달러 매수까지 더해지면서 오전장 중에 환율의 가파른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개장 직후에는 내고 물량이 등장하면서 환율이 개장가보다 1원가량 하락하기도 했습니다만 일본계 은행의 수요의 등장과 함께 환율이 급반등하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1042원대에서 환율 상승이 제한된 것은 역시 고점 매도를 기다리던 수출업체들 때문이라고 보고요. 이후 환율의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 마감시까지 1040원을 전후한 움직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요. 이 시간 현재는 1038원 4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율 하단에서는 결제 수요 물량과 함께 당국의 개입, 또 상단에서는 외국인 순매수와 또 내고 물량으로 인해서 상승과 하락, 전반적으로 상승과 하락 어느 쪽으로도 쉽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환율 추이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네, 단기적으로 주목할 변수로서 달러 위안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히 드리고 싶은데요. 달러 위안은 어제 장중에 6.2350 위안까지 상승하면서 지난 3월 20일에 기록한 장중 고점을 넘어섰고요. 오늘은 어제보다 장중 저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환율 보고서에서 미 재무부는 위안화 약세가 중국이 시장의 힘에 의해 환율이 움직일 것이라고 발표한 것에서 후퇴할 조짐을 드러낸 것이라면 우려할 만한 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환율 보고서에 따른 부담감을 고려해 본다면 중국 인민은행이 인위적으로 위안화 약세를 유도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투기 세력들이 차익 실현을 위해서 포지션을 정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안화와 원화 사이의 상관성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달러 위안의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최근 대내외적으로 재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달러 원이 상승하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고요. 이 경우 달러 원의 1045원 돌파 여부가 주목할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위안화 지속 여부, 상승 지속 여부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고요. 오늘 마감 전략까지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장에서 떠오르고 있는 이슈들 점검해 보면서 마감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눈에 띈 기사가 있었는데요. 선진국에서 이탈한 자금이 한국 등 신흥국으로 좀 몰려들고 있다라는 이런 뉴스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선진국에 비해서 이 신흥국의 매력도가 높아진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먼저 보시는지요? 일단 이제 선진국과 신흥국이 한 2년 정도의 네. 주가 상승률을 보면 미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거의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근데 오히려 이 신흥국은 마이너스권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갭이 상당히 크죠. 펄을 기준으로 해도 그 미국 같은 경우는 S&P 500 기준으로 25배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시아권은 뭐 10배에서 12배 정도 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은 당연히 투자 가치로 봤을 때는 그 선진국장보다는 아시아장의 투자 가치가 더 높은 상황이고 저평가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투자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부분이죠. 미국이 요 근래에 IT라든가 바이오주에 대한 버블 논란이 이루어지면서 일부 헤지펀드가 그 주식에서 이제 많이 이탈을 했어요. 이탈을 하면서 이 종목들이 이제 그 신흥국으로 몰려가고 있고 또 신흥국주에서 일부 국가에 상당히 몰려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라는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몰려온다고 하지만 이것이 진짜 대량으로 몰려오냐라고 본다면 아시아에 편중됐던 이머징 마켓 투자금이 좀 더 늘어난 정도로 봐야지 대량으로 몰려왔다고 좀 보기는 제가 볼 때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미국은 상승이 남아있는 그런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런다면 사실은 미국을 완전히 떠나거나 뭐 다른 선진국을 떠나서 신흥국만을 상대로 시장이 올라가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 한 1, 2년 사이의 어떤 모습을 보면 신흥국들이 시장에서 너무나 저평가됐기 때문에 이 저평가된 국면을 어떤 선진국과의 키높이를 맞추는 과정이라면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흥국 매력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또 신흥시장 ETF로 전 세계에 자금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ETF 비중이 좀 높은 종목들이 있는데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도 이런 대형주들이 다시 한번 우리 시장의 주도주로 나서게 될지요? 아무래도 이제 상장 지수 펀드다 보니까 이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에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몰립니다. 그래서 일단 주가를 업그레이드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으로 다른 종목으로 이렇게 순환하면서 가게 되는데 아마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는 ETF로 들어온 거 아마 삼성전자라든가 ETF, 네이버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몰리는 것으로 좀 판단이 쓰고 있고요. 그러한 종목들의 시장을 업그레이드 돼야만이 약 3년 동안 박스권을 이렇게 돌파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군으로 좀 몰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시장의 모습은 3년 전 박스권의 움직임을 위한 상승이 아니라고 판단이 쓰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일시적 현상일 거고 그동안 시장에서 굉장히 그 소외됐던 종목들 중에서 영업이 개선되는 종목들 뭐 이런 종목군으로 시장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요 근래 계속 빅베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에서 그 계속해서 적자가 났던 기업들이 작년 한 해에 많이 털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새롭게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할 수 있는 종목으로 아마도 외국인 자본이 상당히 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본다면 이제 시장은 시가총액이 한쪽으로 쏠리는 게 아니라 여러 곳으로 이제 뻗어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각적인 상위 종목으로 쏠림 현상보다는 분산돼서 좀 지수가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아무리 글로벌 자금이 이렇게 유입이 된다면 환율이 워낙 강세 쪽으로 계속 이어지게 될 텐데요. 오늘 장중에 1,040원대 잠시 회복했다가 또다시 하락 압력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건지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계속해서 외국인 자본이 들어오게 되면 이 돈 환전하거든요. 환전하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이 환율은 절상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환율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미국 재무부라든가 IMF에서 계속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나라 환율은 2%에서 8% 정도 절상이 더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외환 보유가 너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환율은 절상되는 게 맞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절상 속도가 문제죠. 사실 지금 지수가 아시겠지만 2000포인트에서 단 하루, 그러니까 1일 천하라고 그러죠. 네. 다 하루 2000포인트를 갔다가 바로 그 다음날 내려가고 이게 반복이 지금 몇 번째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안착이 되게 중요한데 이 2000포인트 때
환율을 보면 보통 한 1,060원이 넘어갑니다. 1,060원, 1,070원 정도가 2,050이었거든요. 그럼 지금 환율이 1,038원이니까 지수로 따진다 그러면 거의 2,100 이상을 가 있어야 됩니다. 그보다 더 높게 가 있어도 뭐 할 말이 없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진 속도 대비 주가가 너무 안 올랐기 때문에 환율이 일부 절하되고 주가가 멈춰 있던지, 주가는 더 올라가고 환율이 멈춰 있던지 둘 중에 하나의 확률은 높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환율은 일단 절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신흥국을 대상에서 우리나라를 상당히 외국 자본이 관심 있게 본다면 그 돈이 당연히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로 인한 어떤 주가 상승이 진행될 것 같으면 환율은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다면 환율 절상이 어디까지 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시장에 요구하는 것은 이제 960원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땐 960원까지는 좀 과한 것 같고요. 아마 1,000원 전후에서의 한번 싸움이 한 번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 1,000원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 시장의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주가가.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주가가 업그레이드 되는 시점까지만큼은 아마 답보 상태거나 일시적으로 반등 가능성, 약세가 일부 진행될 수 있는 부분 또한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환율과 주가의 지수가 좀 키 맞추기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2차전선 재탈환 시도 중에 있습니다. 과연 마감까지 안착이 될지가 관건일 텐데요. 오늘 이 지수 지켜낼 수 있을까요? 지금 수급적인 동향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기관의 물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징성이라는 게 있죠. 왜 기관들이 요 근래에 계속해서 외국인이 살 때 매도했다가 매수할 때가 한두 번 있었죠. 그러므로 쌍거리를 끌어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딱 그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기관들이나 외국인의 공통점은 추세를 변화할 때는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한쪽 방향으로 흐르거든요. 이때까지는 매도 국면으로 갔다 매수와 매도가 반복되는 모습으로 보았을 때는 매수로 가기 위한 전략적인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또 매물대 상단 부분에 매물이 거의 이제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펀드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기관들의 매수와 매도가 반복되는 모습은 매도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수로 전향하기 위한 어떤 시장 간보기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얘기는 결국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해주는 상태에서 기관들이 지원 사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2,000포인트 안착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랜 기간 지금 기술적 분석을 보시면 요 날이죠. 4월 2일부터 이 한 달 내내 이 조그만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밀리다가 올라오는 20선 지지하고 올라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습에서는 진짜 2,000포인트 안착이 굉장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보는 견해로는 2,000포인트는 지나가는 길목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오히려 저는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달에 2,050을 한번 밟을 것이다라고 판단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사실은 2,050까지 해봐야 지수로는 2.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먼 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 2.5% 정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 월봉 상태로 보시면은 요 고점을 돌파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캔들이 5월선 위로 타고 있어요. 5월선 위로 타고 있는데 5월선과 21선이 데드크로스 나기 전에 양봉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보통 5월선이 20월선에서 데드크로스가 아니라 오히려 다시 거기서 회귀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해도 굉장히 많이 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달은 저는 적어도 요 자리, 지난번 2013을 넘어서서 거의 요 자리, 요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와서 5월선을 우상향으로 틀어버릴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 나올 거라고 판단한다면 2,000포인트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지만 심리적인 선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서 매물을 충분히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달에는 이 부분은 다 지나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달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빠르면 이달 안에 2,050포인트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있는 코스닥 시장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이 작년 전 고점을 눈앞에 두고 있는 모습인데 550포인트, 60포인트, 70포인트까지 가뿐히 넘긴 후에 지금 주춤한 모습입니다. 앞으로 추가 상승하게 될지 아니면 돌파 여력이 여전히 남아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코스닥을 보면 지금 차트상으로는 지난번에 588포인트까지는 일단 한번 가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가보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좀 제가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일봉상의 갭이 너무 많다라는 게 지금 제가 흠으로 좀 보는 것 중에 하나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갭을 상당히 좀 메워주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거래소가 같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의 힘이 사실 셀 수가 없습니다. 보통 경우는 거래소가 움직이면 코스닥은 잠깐 멈추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거래소도 코스닥이 같이 움직이거든요. 같은 어떤 강세장이 왔으면 좋겠지만 지금 봤을 때는 코스닥이 거래소보다 상당히 좀 힘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거래소로 몰려오는 시점, 외국인들이 몰려와서 시장을 끌어오는 시점에 코스닥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제가 뭐 기술적으로는 지금 여기 588까지는 일단 열려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부터 한 18포인트 정도가 추가 상승 목표치가 일단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이제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 나오시는 목표치는 거기까지가 1차적인 목표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적 지표로 본다면 588포인트까지 열려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시장의 무게추가 점차 거래소 시장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주춤한 모습을 보일 뿐이다라는 답변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원의 멘토입니다. 이 시간은요, 하루의 특징적인 종목을 찾아서 그 종목을 낱낱이 파헤치고요, 밸류밴드를 통해서 이 종목을 살 것인가 팔 것인가 아니면 보유할 것인가 관망할 것인가를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다시 마이너스권에서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참 플러스만 돌아서면 왠지 기분은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 항상 말씀해 드리지만 이 플러스 마이너스 2000이냐 이 숫자는 별로 중요한 숫자가 아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목적은 2000포인트를 위해서 달려왔던 것은 아니고요, 보다 큰 흐름들, 그리고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 구조적인 부분에서 심도 있는 관찰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여튼요, 2000포인트가 다시 이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시장은요, 지금 무너질 만한 시장이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1900 간다 이런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에 현혹되어 가지고 현금을 계속 보유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징주는요, 어떤 종목 가져왔냐면 현대증권 가져왔습니다. 현대증권. 이야, 참 현대증권 하면 역사에 참 몇 페이지를 남겼던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쇠락의 길로 상당히 많이 접어들어 가지고 실적이 굉장히 안 좋으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증권주 보통 가지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사신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한 6개월 전에 산 사람도 없어요. 주로 한 2, 3년은 예사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증권주들이 전반적으로 최근의 흐름들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그 속에서 현대증권의 랠리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급등이 나오고 있죠. 몇 퍼센트 올라갔나? 어이구, 10% 가까이 올라갔네요. 엄청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대차 그룹에서 HMC 투자증권을 앞세워 가지고 현대증권을 인수를 검토 중이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자, 지금 매각 가격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현대상선과 그리고 자사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한 36%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인수한다면, 금액적으로 본다면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포함해서 한 7천억에서 한 8천억 정도 가격으로 매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시가총액 한 1조 2천억 정도 되니까 주가로 본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가격을 주고 현대그룹에서 인수를 해야 되겠다,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최근 수급 동향 보면 꽤 재밌는데요. 2월 말부터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쌍끌이 매수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요, 3월 달에 이 폭발적인 매수를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화요일부터입니다. 지난주 화요일부터는요, 전혀 매수를 안 하고 가만히 관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오늘 이러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뻥 하고 튀니까 현 시간 3월부터 매수를 강력하게 했던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면서 끌어올리고 있느냐? 아유, 반대네요. 와장창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2월 말부터 들어온 외국인과 기관들이 일정 부분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들이 이제 따라 들어가는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관찰 포인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뭐냐면 산업은행에서 지금 현대 상성그룹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산업은행이 정리해야 될 기업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죠?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을 지금 가지고 있으면서 정리를 해서 이제 다시 민영기업한테 정상화를 시켜야 되는데, 속도는 빨리 내고 싶고 빨리 매각을 하려면 누군가를 주인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주인 같은 경우 우리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NH는 넘어갔지만 나머지 현대증권 남아있죠. 동양증권 남아있죠. 그리고 결국에는 뭐예요? KDB 산업은행에서 또 내놓아야 될 거는 대우증권까지 남아있거든요. 결국 하나하나씩 다 풀어가면서 시장의 대형화도 만들어줘야 되고 경쟁력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현대증권의 임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은 굉장히 기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거의 매각을 시키는 방향으로 웬만하면 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가격을 좀 더 비싸게 받아가지고 넘기기보다는 적정한 수준, 인수자가 있다면 적정한 수준에 던져주되 과연 이 기업이 잘 회생되어서 잘 클 수 있는가가 더욱더 중요할 부분이라는 거죠. 사실은 이 현대그룹 같은 경우에는요, 금융권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하이투자증권이 있고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 작은, 왜 이제 그 HMC 증권을 유지를 했을까를 본다면 여기에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위한 보석이 아니었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그 현대그룹, 지금 현대상성그룹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현대상성그룹과의 이 관계가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것 때문에 거의 대시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증권업 같은 경우는 진입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딱, 전부 다 이 등록제가 아니라 허가제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상태에서 일단 HMC 투자증권을 유지를 하다가 이제 현대증권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대그룹은요, HMC 투자증권을 쫙 키우기보다는 이 현대증권과의 시너지를 잘 살려나가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노조 부분 같은 경우에도요, 현대그룹 같은 경우에도, 현대증권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제 불과 한 12, 13년 전만 하더라도 이 범현대가의 어차피 일가였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외부적 다른 데서 인수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호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고, 이 조직 문화도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저도 이제 현대 출신인데 조직 문화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 잘 융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앞으로 전망을 보면 만약에 이제 HMC 투자증권과의 이제 합병이 이루어진다면 이 현대그룹을 딱 전체 현대차 그룹을 업고요, 이제 본격적인 투자가 가능할 것이다. 가장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모 회사가 흔들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뛰어나갈 수 있는 IB라든지 자산관리 측면으로 강화를 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쉽게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든든한 안전판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삼성전자 휴대폰이요, 세계 시장에서 히트를 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 한국에서의 테스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삼성전자 휴대폰 안 사면은요, 삼성전자 휴대폰 절대 세계적인 기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기서 탄탄한 테스트, 이건 이제 과거에 일본이 경험했던 것처럼 마찬가지겠죠. 이 현대증권 같은 경우에도 이 피인수가 된다면 현대차 그룹 안에서의 충분한 테스트와 그 배경을 바탕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장 최선의 대안은요, 바로 이 지금 현대차 그룹에서의 피인수가 가장 최선의 대안으로 지금 산업은행은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주가는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느냐, 밸류 밴드를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밸류밴드를 제가 이제, 그려봤는데, 이 밸류밴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요거는, 차트는 차트인데 어떤 차트예요? 재무 분석 차트입니다. 재무를 통해서 만든 차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주가 차트 같은 경우는 주가가 변하면 차트가 변하죠. 주가가 올라가면 이동평균선도 따라 올라가고 주가가 떨어지면 따라 떨어지는데 이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3개월 동안 분기 실적이 나오면 딱 고정이에요. 다음 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는요. 저 밴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최상향, 즉 밴드가 하향하고 있다가 살짝 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국면은 통과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가 있는 것은 두 가지 요건이겠죠. 증권업의 저평가를 내세워서 반등. 또 하나가 바로 이 M&A 이슈인데 그러면 기업 내재, 즉 현대증권의 가치만으로 봤을 때 기업의 내재 가치만으로 봤을 때 아까 오버슈팅 국면을 뛰어넘어갔습니다. 내재 가치면으로 본다면 지금은요. 상당히 고평가다. 가치 투자의 관점으로서는 절대 매수가 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다만 지금의 상승은요. 가치적인 측면으로 접근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걸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거죠. M&A가 되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요. 정성적인 분석이라 볼 수 있어요. 숫자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당장 그죠. 당장 바꿀 수 없고 질적인 부분이 되겠죠. 시너지 효과는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다. 일정 부분 많이 나올 것이다. 나올 것인데 숫자로 보여줄 수는 없어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주가의 변동성을 크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봤을 때는 적정한 가치는 분명히 통과된 고평가다. 저는 그래서요. 저라면 제가 만약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단기적으로 저는 매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일단의 그 불확실성이 굉장히 상존해 있는 구간에서는 올라가도 그게 정확하게 자기가 그게 지지가 되는 가격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매수보다는 단기 이익 실현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잡을 필요는 있을까? 충분히 잡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정한 가격에 들어왔을 때 사는 습관을 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중대형주 하나만큼은요, 이 가치 밸류밴드 통해 가지고 수익 엄청나게 낼 수 있다는 걸 계속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 투자를 계속 따라오시면 아주 안정된 중위험의 중수익, 아니, 저위험의 중수익 이상을 올릴 수 있으니까요. 제 이 Y방송을 꼭 계속 시청하시면서 제가 드리는 여러 코멘트들을 잘 따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후 잘 보내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 멘토입니다. 네, 시장이요, 2002포인트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570포인트 안착된 상황을 좀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지금 헷갈린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시장에서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현재 양매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게 진짜일까, 더 가려는 걸까, 아직 확인이 안 돼요. 지금 시장 정말로요, 모든 전문가들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의견들이 틀려요. 반반이에요. 올라간다 반, 떨어진다 반. 전부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 2주째 말씀드립니다. 2주 전. 뭐요? 현금 보유 하고 올라가면 뭐 그때 좋은 거 사면 되고 떨어지면 기다렸다가 또 좋은 거 사면 됩니다. 그렇죠? 현금 확보의 중요성을 지금 여러분들 진짜 느끼시고 계시죠? 그렇죠? 제가 현금을 항상 계속 드렸는데 그 포인트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두고 계시고요. 좋은 종목 잘 사시면 되겠죠?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시간 종목 상담까지 같이 해드립니다. 013-3366번에 011 0번으로 상담 주시면요, 제가
자세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SM이 드디어 날아가네요. 확실하게 이제 한 종목만 잘 가면은 모든 게 아주 좋아지고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잘 가져가시고요. 좋은 그림 보여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또 이따가 제가 AS까지 같이 해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본격적으로 오늘 수급 100점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점주입니다. SK하이닉스 빼놓을 수가 없겠죠. LG디스플레이, 기아차,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CJ ENM 오늘 굉장합니다.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K하이닉스입니다. 자, 추천주 정말 나이스 타이밍에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외인들과 기관의 양매수 5일째 보여줍니다. 자, 보통은요, 양매수 이틀 딱 눈에 보이면요, 요렇게 보일 때 관심 가져야 돼요.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쫙 올라갑니다. 자, 이거 왜 산다 말씀드렸습니까? 왜? 마땅히 시장에서 1분기 실적, 믿을만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게 없어요. 하이닉스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인들과 기관들이 계속 사는 겁니다. 계속 사는 거예요. 주가를 끌어올린다고요. 자, 차트를 볼까요? 차트를 보더라도 저 포인트 어디서 샀습니까? 네, 그렇죠? 여기 포인트죠? 자, 계속 상승으로밖에 갈 수 없는 포인트.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좀 더 갈 수 있을까요? 갑니다. 자, AS 바로 할게요. 목표가가요, 4만원이었는데, 상향합니다. 얼마까지요? 42,000원까지 올리겠습니다. 매도하신 분들은 그냥 5% 수익 실현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42,000원까지 가져가는데, 제가 변심이 굉장히 심하죠? 네, 수익 나다가 수급 안 좋아버리면 제가 또 파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가져갑니다. 4% 먹나, 5% 먹나, 네, 1% 덜 먹으면 어떻습니까? 수익 내고 나왔는데, 그쵸? 기쁜 마음으로 가져가시고요. 즐기시고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 좋기 때문에 조금 더 보겠습니다. 42,000원까지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종목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이 뭡니까?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너무 잘 가요. 부담스러울 정도로 갑니다. 정말 얘 제대로 끌어올리려는가 봅니다. 무섭습니다. 저는요, 못 사겠습니다. 네, 조정이 오면 매수하겠다 말씀드리는데, 그 조정이 언제 올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거 왜 갑니까? 실적 기대감 좋아요. 뭐죠? 그겁니다. 월드컵 특수. 월드컵 때, 또 하필 이때, UHD TV가 나와주면서 화질 경쟁에 들어갔어요. 그로 인해서 판매량이 증가. 주가가 쫙 가고 있는데, 제가 보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여기가 이제 기본 정상적인 라인, 이 정도 라인이고요. 거의 이 정도 라인일 겁니다. 여기 아니면 이 정도 라인 포인트가 정상적인 라인 포인트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상승 쪽의 분위기 나오는 이런 포인트, 정상적인 포인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이 라인 자체가 여기서 갑자기 급락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라인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큰 의미는 없다는 판단이고요. 거의 현재 이 구간대 자체에서 보건대 이 정도 포인트는 상당히 많이 올랐다. 항상 강조드리지만은 주가가 이렇게 갈지자로 움직여주는 게 정말 건강한 주식이다. 참 좋은 주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제가 최근에 추천드려서 먹고 나왔던 게 뭡니까? 잘 보세요, 차트. 자, 이거 어떻게 말씀드렸죠? 여기 바닥 포인트 보고서 고점 포인트니까 여기서 매도 치고 나왔죠. 저희가 여기서 매수했잖아요. 그렇죠? 잘 아시죠? 여기서 매도 치고 나왔습니다. 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쭉 빠지네요. 매수 기회라고요? 모르겠어요. 왜? 이거 봤으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방송 보시는 분들은 요거 봤잖아요. 이런 거 여기서 요 정도 제가 잡았잖아요. 아이고, 좀 더 볼게요. 죄송합니다. 요 정도 봐야 되겠네요. 제가 요 정도 봤잖아요. 평행하게 잡아서 요 정도 올렸잖아요. 올렸는데 약간 조금 수급적인 부분 꼬이니까 제가 매도 사인 냈잖아요. 그래서 5% 정도 수익 나왔었던 기억하시죠? 그렇죠? 이런 그림들이 보인다고요.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도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갈지자 형태잖아요. 네. 한번 이렇게 조정 거친 이후에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올 겁니다. 이때 노리자고요. 들고 계신 분들은 그냥 기다리시다가 수급 꼬이면 팔면 되는 거고, 새로 하실 분들은 기다리세요. 들어가지 마세요. 부탁드릴게요. 아셨죠? 제발 흔들리지 마시고 잘 버텨주세요. 기회가 오면 그때 제가 또 놓치겠습니까? 놓치지 않고 바로
딱 사인 드릴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이 종목이 오늘 눈에 들어오네요. 기아차입니다. 자, 기아차, 현대차, 이렇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은 매수 가능하다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왜 그런 말씀 드릴까요? 자, 항상 강조드리는 그런 차트의 모양새 나와주고 그 흐름에서 수급이 오늘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뭐 회사 좋은 거 다 압니다. 그렇죠? 차트 볼게요. 여기 이렇게 바닥 라인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렇죠? 이런 바닥들이 보입니다. 그렇죠? 좀 이렇게 해볼까요? 자, 그리고 여기 포인트가 이제 고점 포인트로서의 어느 정도 인식이 되는 그런 구간이죠? 그렇죠? 라인을 잡을게요. 자, 요런 모양새가 지금 잡힙니다. 보이시죠? 네,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평행하게 가장 1차원적인 거 말씀드린댔어요. 제가 이 정도 포인트는 맞으면 된다.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고점 포인트 라인이 거의 맞죠. 여기 슈팅한 부분이에요. 여기는 그렇죠? 여기는 슈팅이 돼버리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바닥 라인 잡아서 올라갑니다. 지금 포인트 어떤 포인트? 매수 포인트 쪽은 거의 도달하니까 어떤 수급 나오죠? 오늘 기아차 자, 외인들 매수 들어오고요. 기관 매수 들어옵니다. 양매수가 잡히네요. 최근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 수급 보니까요. 그렇게 팔던, 그렇게 깔끔하게 팔고 나가던 우리 기관님들이, 이 나쁜 기관님들이 다시 매수를 들어옵니다. 외인들 양매수 들어옵니다. 개인들 물량 이거 다시 팔고 나갑니다. 자, 그러면 차트 어떻게 될까요? 괜찮겠죠? 그럼 어디서 매수해야 돼요? 내일 오전장에 한 번 더 이거 양봉 그려주면서 이렇게 그려주면서 기관 수급 들어온다. 기관 수급 들어오면서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콜 매수하셔야죠. 그렇죠? 네. 내일 보고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관 매수 들어오면 매수해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분할 매수해도 괜찮으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라 의견 드릴게요. 아셨죠? 자, 삼성 엔지니어링 보겠습니다. 자, 엔지니어링은요. 저희가 수익을 보고 나온 종목입니다. 잘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좀 제가 불안감이 조금 들기도 해요. 어제 밀렸다가 오늘 다시 올라가는데 수급은 좋아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볼게요. 엔지니어링은요. 저희가 요 그림 또 그리잖아요. 항상. 그렇죠? 여기서 그리고 평행하게 그어서 주가 올려놓고 네. 요 정도 올라갈 것 같다 해서 제가 요 정도 여기서 했죠. 여기서 추천드렸었나요? 여기 추천드려서 요 정도에 저희가 팔고 나왔잖아요. 기억을 하실 거예요. 수익이 5%인가 먹고 나왔어요. 6%인가 5%인가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약간 수급이 꼬인 듯 하면서 올라가는 포인트가 잡히네요. 이 그림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흐름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기서 요거 좀 치워볼게요. 치우고 볼게요. 다시 볼게요. 여기서 올라갔다가 요렇게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올 수 있는 그림이 1번이고요. 이게 1번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올까요? 그 다음은 여기서 올라갔다가 요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올 수 있다. 여기 2번입니다. 가장 매수하기 좋은 포지션 자체는 이 포인트 얼마죠? 가격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74,000원 포인트가 되네요. 73,500원 포인트가 최고의 매수가가 될 수가 있고요. 그쵸? 아니면 여기서부터인데 여기 다시 올라가면 여기인데 이건 이렇게 해야 돼요. 들고 계신 분들은 기다리시고 언제 파시면 되냐? 언제죠? 네, 여기 포인트에서 파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 정도 포인트에서 파시면 돼요. 87,800원에 팔면 된다 말씀드리고 없는 분들은 기다려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이쪽 쭉 올라가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서 어쨌든 간에 다시 내려올 겁니다. 밑에 다시 잡으면 되는 거예요. 네. 굳이 이 종목 매수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종목은 좋은데 네, 지금 약간은 흐름을 봐야 되는 시기. 굳이 매수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좀 더 기다려보자. 이거는 가진 자의 여유로움을 즐길 수밖에 없는, 가진 자가 여유롭게 즐길 수밖에 없는 그래프입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아셨죠? 수급은 좋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뽑아왔는데요. 홀딩하도록 합니다. 신규 매수는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마지막 종목. 이걸 빼놓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CJ ENM이 9.7% 오늘 현재 이 정도 수준 급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국으로의 게임 진출? 대단합니다. 이렇게 가네요. 이 대형주. 네. 실적이 먼저 빠졌다, 나왔다, 그래서 12월달에 아주 그냥 혼나더니만, 그대로 그냥, 쫙 올라갑니다. 자, 정말 많이 오르는데요.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자, 고점 포인트 라인 연결합니다. 네. 여기 포인트면 어떤 포인트죠? 슈팅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좀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바닥 포인트 자체, 요 정도 포인트가 바닥 포인트로 반등을 주는. 제가 이거는 기술적인 분석 두 번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평행하게 긋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그쵸? 네. 하나하나 천천히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매수해야 되나요? 못해요. 매수하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쵸? 일봉인데요, 이거. 위험합니다.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사더라도 어떤 포인트? 21선 봐야 돼요. 네. 정말 정말 나 살래 사면은 21선 봐야 돼요. 얼마입니까, 가격적으로? 45,000원 봐야 됩니다. 46,000원까지 열어드릴게요. 46,000원 좀 왔으면 사야지, 이거는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아셨죠? 급등을 하는데, 이거는 떠난 버스입니다. 이거는 벌써 저 서울에 출발해서 대전까지 간 것 같네요. 대전? 아니, 대구까지 간 것 같은데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CJENM은 그냥 넉넉히 보세요. 네. 구경 잘했다 하세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종목입니다. 아셨죠? 꼭 좀 부탁드릴게요. 자, 상담이 너무 많이 왔는데요. 좀 상담을 제가 좀 빨리빨리 해볼까요? 9515님 만도 보겠습니다. 회복이 안 되네요. 오늘 좀 올라가는 듯 한데요. 만도 볼게요. 오늘 뭐 고가 기준으로 해서 4%까지 오르다가 현재 2.5% 상황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바닥에서 다시 올라가는 포인트 잡힐 때 뭘 봐야 되냐면 수급 봐야 됩니다. 수급은 좀 꼬여있는데요. 오늘 수급은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아직 외국인들 매수가 잡히긴 하는데요. 기관 매수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매수가 자체가 121,000원이세요. 네, 만도가 그러니까 리스크를 좀 안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좋은데 조금은 비중이 너무 크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악재가 있는 종목이잖아요. 지금 비중 30% 들고 계시잖아요. 30%. 뭐 해소가 된다고 했지만 30%는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제 판단이 맞다면은 제 의견을 말씀드려보자면 의견입니다. 비중을 최소한 20% 아래로 줄여보자라고 의견을 드릴게요. 상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0%를 담기에 썩 마음에 드는 종목은 아닙니다. 좋은 종목이지만 그래도 좀 더 비중을 20% 정도까지만 열어둘게요. 뭐 30%도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조금은 줄여보시는 게 지금 수익권이니까 조금 줄여보시는 게 어떨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판단하시고 대응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LGU 플러스입니다. 0426님. 네. LGU 플러스 참 고만고만해요. 요즘에 계속 만원대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정말 만원 깨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4월 들어서는 만원 초반대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여줍니다. 자, 이거는요 기술적인 그 분석 통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이평선이 밀집할 때 보통 거의 밀집이 끝나는 순간 주가가 한 번은 크게 튀어오릅니다. 네, 전형적인 그 흐름인데요. 차트를 좀 같이 보실게요. 차트를 보자면요. 계속 요 포인트 자체를 뚫지 못해요. 1,500원을. 한번 뭐 어제 잠깐 뭐 흐름을 보여줬는데 뚫지 못하고 갑니다. 자, 그런데 이평선 밀집 구간에 도달해주면서 주가가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는 포인트가 서서히 나오는 게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소식. 통신주 매수 구간이다. 통신주들은 현재 모아야 된다라는 포인트가 잡힙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관심권에 있는 종목이고 뭐 항상 저는 SK텔레콤 말씀드리지만 LG 플러스도 보세요. 수급. 이렇게 좋아요, 수급. 자, LG 플러스 이 수급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나 기관 외인들은 널 버리지 않았어. 사주고 있어. 울지마. U 플러스 갈 거야. 어떻게 될까요? 기관들 최근에 매수한 거 물렸죠?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가 튀어 올라가겠죠? 얼마까지 갈까요? 최소한 17,800원 정도까지는 열려있네요. 17,800원 정도가 1.5%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그 다음 어딘가요? 그 전에 고점 포인트 11,000원까지 굉장히 타이트하죠? 네, 열어두겠습니다. 홀딩 하시고요. 가져가시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 좋아지니까요. 한번 튀어 오를 겁니다. 그 포인트 때 뭐 더 비중을 늘리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비중이 이미 50%인데요. 10% 수익은 안 날 겁니다. 11,000원까지 한번 보세요. 5%만 5%. 5% 공략주로 LGU 플러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동아일텍 볼게요. 6922님께서 동아일텍 8,000원에 네, 매수하셨고요. 매도 시점 여쭤보셨습니다. 매수는 정말 잘하셨네요. 자, 동아일텍 차트를 제가 크게 열어놨습니다. 일봉입니다. 크게 열어놨어요. 크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렇게 바닥 포인트 항상 있었고요. 그렇죠? 급등을 이렇게 합니다.
자, 이런 급등 그래프 나올 때마다, 이런 급등 나올 때마다 하락, 급등 나올 때마다 하락, 급등 나올 때마다 하락하면서 제자리 찾아가지 않을까요? 이 제자리를? 제자리 나오지 않을까요? 약간 좀 무섭죠? 흐름이. 그쵸? 그럼 지금 포인트 보자면, 여기 보세요. 1차적인 그 포인트 자체에서 맞아 떨어지는 구간이잖아요. 거의. 그쵸? 그러면 지금은 조심해야 될 때예요. 뭐 봐야 되냐면요. 수급이 있나요, 종목이? 수급 없죠. 예상대로 없습니다. 자, 뭐 봐야 되냐면, 갑자기 얘가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조금씩 올라가다가 근데 힘이 없어요. 거래량이 터졌는데 재미가 없어. 그거 그럼 턴 거예요. 거래량이 이때처럼, 요때 얼마죠? 이게 25만 주 정도인가요? 네. 20만 주 이상 터지는데 얘는 안 올라가고 밑으로 빠지거나 횡보해. 그때 빼셔야 됩니다. 아셨죠? 비중을 절반 줄이시거나 하셔야 돼요. 조심해야 될 타이밍이기 때문에. 아셨죠? 그 포인트만 기억하세요. 거래량이 15만 주, 20만 주 넘어가는데 주식은 오르지도 않아. 그리고 빠지지도 않아. 근데 좀 빠졌어. 오르지도 않거나 빠져버리면, 그러니까 평행하게 횡보하거나 빠지면 조심해야 됩니다. 아셨죠? 기억하세요. 그렇게 대응하시길 말씀드립니다. 그때가 매도 시점일 겁니다. 자, 그 다음 바이오랜드입니다. 아이고, 잘못 적었네요. 바이오랜드는요, 우리, 4841님께서, 네, 보내주셨습니다. 14,200원에 잡으셨어요. 매수가 자체가,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네, 나쁘진 않은, 매수가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요런, 이제, 포인트가 잡히니까. 그쵸? 네, 여기가 원래 이제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가격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현재가 부근이 가장 좋은 매수 구간이다. 14,000원 아래가 참 좋은 구간이긴 했는데요. 바이오랜드 1번 쪽의 성장성 더불어서 이제 워낙 강세 효과 같이 좀 보면 되는데, 에나도 지금 강세로 전환되고 있죠. 그래서 주가 흐름이 확실하게 위로 튀어 올라가지 못합니다. 수급적인 부분 있나요? 자, 수급적인 부분도 기관들이 좀 꼬이면서, 기관들이 지금 정리하는데 연기금이 들어온다고? 이거 아니에요. 기관들 정리하고 나가. 외인들이요? 이거 아니에요. 수급 없어요. 이거는 주체가 없습니다. 주체가 주인이 없는 수급이에요. 누군가 잡아줘야 되는데, 끌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끌어주는 주체가 없습니다. 너무 약해. 값만 보고 있어요. 값만. 이건 그냥 큰 손에 의해서 올라가는 주식으로밖에 판단이 안 되네요. 주가 올라갈까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주봉으로 계속 올라가던 주가 흐름이 내려왔죠? 자, 근데 이거 주봉을 보니까 지금 처음 봤어요, 주봉을 제가. 이런 느낌이 드네요. 보통 깨지고 내려가 버리면, 그쵸? 깨지고 크게 내려가 버리면요. 다음 포인트에서 이렇게 반등을 보통 줍니다. 요 라인까지는. 17,000원까지 갈까요? 그러기엔 수급이 또 없어요.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갭을 메울 가능성도 있지만, 수급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지금 굳이 팔기에는 아니에요. 가져가야 됩니다. 이거는. 네. 반등을 줄 수 있는 포인트가 보이기 때문에 가져가시고요. 전고점을 뚫을 가능성에 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4,800원 이상까지는 가서 15,000원 정도까지만 보시면 어떨까. 나쁘진 않은 주식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 성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15,000원 정도까지만 14,900원, 800원 막 넘어가면 아마 매도가 좀 나올 텐데 그때를 이용하셔서 빠져나와요. 그래서 수익은 몇 프로? 4에서 6% 공략주 정도 보시고 5% 내외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요까지만 제가 상담해드리고요. 굉장히 많은데 죄송합니다. AS를 좀 해드릴게요. 잠깐 그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들고 있는 종목입니다. 바로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니시스 홀딩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살아났습니다. 자, SM 잘 가죠? 네. 계속 매수 의견 드렸던 분들 수익이 5%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로만선 홀딩합니다. SK브로드밴드 다시 올라갑니다. 말씀드린 대로 올라가고 있죠? 걱정하지 마시고. SK하이닉스 목표가 상향했죠? 잘 가져가시고 제일기획 어제 종가로 사인 드렸습니다. 역시나 오늘 매수하신 분들도 잘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걱정이 없네요. 여러분 오늘 추천주는 사실 없습니다. 내일 제가 좋은 거 가지고 나올 테니까요. 내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양대 지수 모두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 덕분에 강보합 마감 지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2000선 재안착에 성공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내일 유럽을 시작으로 중국, 미국, 독일 PMI 지수가 줄줄이 발표가 됩니다. 과연 2000선이 1일 천하로 끝나게 될지, 과연 안착에 대한 발판이 마련될지 내일장까지 주목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